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전해진 중요한 소식 3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진짜 살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희 역전세 대란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동산 하락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은행 총재의 깜빡이입니다. 이 깜빡이는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알고 있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 미리 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창용 은행 총재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10월 금통위가 있어서. 근데 10월 금통위 끝난 지 5일 만에 통화정책 변화를 예고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언급됐던 최종금리 수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부분이죠. 최종금리, 연말이 아닙니다. 이번 금리 인상의 최종금리가 3.5%가 다수 금통위원회 견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밟고 나서 그럼 0.5%포인트 남았네. 그럼 11월 금통위에서 25bp나 50bp 올리고 끝이겠구나. 그럼 올해 말이 금리의 정점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죠. 특히 최종금리는 3.5%인데 더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창용 은행 총재도 10월 금통위에서 최종금리가 3.5%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최종금리는 3.5% 수준으로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같은 견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언론 보도 보면 그냥 최종금리 3.5% 끝, 이렇게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버렸다는 부분이죠. 이건 이창용 은행 총재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어요. 최근에 이창용 은행 총재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강연한 내용이 보도 참고자료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워드 가이디언스를 지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약이나 약속으로 여기는 것 같다. 나는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연히 그 전제 조건이 바뀌면은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도 인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비난만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빅스텝을 단행한 10월 금통위 이후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 겁니다.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최종금리 전망을 바꿀 필요가 제기가 된 거죠. 왜냐면은 미국 근원 CPI가 6.6%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폭삭 망가져도 물가만 잡겠다고 하는데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다. 어디까지? 5%까지.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는데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3.5%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이 필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도 언론들이나 이런 기자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바로 깜빡이를 킨 거죠. 5일 만에. 자, 어떻게 깜빡이를 켰는지 보겠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동행 기자단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3.5% 최종금리가 3.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고 그 아래로 판단하는 위원도 있다. 모든 의견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3.5% 또는 그 이하 금통위원만 언급을 했는데 5일 만에 그 이상을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다고 표현이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확정적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없는 게 이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대다수의 금통위원들이 11월 금통위 이전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물가지표나 성장률만 보고 금리를 올려왔지만 이제부터 그 손을 떠나가고 미국의 통화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자, 그러면은 11월 금통위가 11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일단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미국 FOMC가 있고 11월 2일 날 한국 CPI, 11월 10일 날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다음 금토일까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는 이창용 원의 총재가 깜빡이는 안 키더라도요, 현재 정황상 최저금리가 3.5%를 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패드워치 보면 내년 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일 확률이 가장 많은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폴 볼커가 괜히 나오겠습니까? 금리 수준, 물가 수준보다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해서 폴 볼커가 무서운 거였는데, 당연히 5%는 기본으로 넘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내년에 5%가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 1월 달에 5%가 되면요,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감안해도 최소 4%는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이창용 원의 총재도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1%를 초과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 1% 이내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4%는 돼야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깜빡이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9월 코픽스 금리 발표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 0.4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2.96에서 3.4%가 올라갔어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코픽스 같은 경우는요, 한 0.2%대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요즘 어떻게 되냐? 먼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잔액 기준이나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 3.4%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1년 전에 1.64였거든요. 근데 현재 2배가 넘어버렸죠. 이렇게 대출금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 표에 보여지실 겁니다. 당장 이 영상이 방송되는 오늘부터 대출금리가 크게 치솟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대출금리 봤더니 2.96%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4%로 바뀐다는 부분이죠. 2.96%일 때도 최저금리가 5.24%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나왔는데, 야, 3.4%로 맞춰지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5.5% 전후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보편화가 될 것이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5.5% 대출금리, 솔직히 5%대 이자 내면서까지 집 살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이게 충격 효과가 있냐? 먼저 4억 원을 30년 만기로 이자 5.5%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는다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4억인데요. 총 대출 이자가 4억 1천만 원이에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부분이죠. 근데 요즘 30년 말고 40년 만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DSR 때문에. 그 40년 만기로 보면요, 원금 4억 원에 대출 이자가 5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거 못 사죠. 대출금리 4%가 넘어가는 순간 이미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끊겼다고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3.5% 넘어가면 경계감이 발생하고 4% 넘어가면 끊어진다. 그래서 지금 거래 멸종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거래 멸종이 공고화된다는 부분이죠. 거래 멸종이 왜 중요하냐? 금매가 나오면 빨리 소화가 돼야 되는데, 금매가 나왔는데 소화가 안 되고 금매 간의 경쟁으로 추가 하락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 코픽스 금리는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리은행 4.65%의 예금금리 제시하고 있잖아요. 금융채 1년물 금리도 4.3%가 넘어버렸어요. 그럼 현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면 앞으로 이게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추가로 올라가면서 4%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에 또 빅스텝 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희 슈킹부동산 가족분들께 권하는 시점에 주택을 마련하실 때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집을 사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매매 가격은 낮게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낮을 때 주택 비싸게 살 때하고 그렇게 부담 차이가 안 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사시면요, 분명히 금리는 낮아져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변동금리로 사셨을 때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쭉쭉 낮아지면서 매매 가격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요, 둔촌주공공사 재개입니다. 6개월 만에 재개가 됐어요. 어제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재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아마 정비사업장에서 재착공식이라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자, 여기 공사비가 1조 1,400억 원 증액하는 부분을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고 공사 재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 영상을 하도 많이 제작해서 그런가 거의 자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유치권 현수막 떼는데 와,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조합원들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이제 관심은요, 내년 1월에 예정된 일반 분양입니다. 무려 4,786세대, 웬만한 중소규모의 신규 택지 민간 분양 물량이나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것의 분양가를 잘 책정받아야 지금 조합원 1인당 1억 8천만 원 정도 추정되는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관심은요, 일반 분양가예요. 자, 하지만 분양가는 현재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지금 카다로 통신으로 많이 들리는 게 시공단에서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분담금이 없을 거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둔촌주공조합에서는 3,700만 원 선을 희망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확인이 된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가 산정되는 다음 달까지 결과는 진짜 몰라요. 이거 조합장도 모르고 강동구청장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심의 결과를 받아보고 활동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추측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장이 4구역 분양가 받아본 거 보니까 아마 조합원들의 기대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내년 1월 분양이라는 겁니다. 이거 최악의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물량을 동시에 쏟아붓는 분양이 진행된다는 거죠. 게다가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해서 중도금융 대출이 안 되는 평형이 많을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둔촌주공에 청약을 넣으려는 분들 일단 분양가는 알 수 없잖아요. 분양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청약하려는 분들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최대한 현금을 모아 두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나마 신용대출금리 낮을 때 최대 맥시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지역에 1억 초과는 신용대출 받으면 1년 동안 집 못 사지 않나요? 분양권은 해당이 안 돼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출 규제에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주시고요. 중도금은 잔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 전세집 빼고 월세집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잔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세한 분양가가 확정되면 제가 이 둔촌주공 관련돼서는 상세한 영상을 꼭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범위대로 분양가가 나올 거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번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꼭 무엇인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하락 시기와 여러 차례 다른 점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잡아두시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청약이 있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약을 선택하든 기존 아파트를 선택하든 일단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계시면 더 효과적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슈킹부동산에서 만든 서적이 어렵고 힘든 내 집 마련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